자, 이번 시간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특수 목적 재무 보고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 해서 여기 딱 규정이 또 돼 있습니다. 역시 뭐 소설 같은 얘기라서 정말 어쩔 수가 없죠. 자, 맥을 좀 짚어 드릴게요. 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뭐 자주 읽어가지고, 눈팅 자주 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한번 읽어주는 수준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중요한 거 조금 그런 거 좀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의의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주요 이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 자, 첫 번째로 이제 현재 또는 미래, 즉 잠재적이다 이런 말 써요. 포텐셜. 이 투자자다. 투자를 했으면은 재무 보고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갖다 회수할 수 있을까? 이놈의 회사가 꼬라지가 어떨까? 관심이 많겠죠. 투자자를 먼저 주요 이용자로 먼저 이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대여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대여자. 그다음 기타, 기타 채권자. 자, 여기서 그나마 챙길 거는, 일명 우리 경영진 같은 거, 경영진, 그 다음에, 관련 감독 당국이죠. 감독 당국, 기획재정부, 국세청,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대중들, 일반 대중. 요런 인간들은 주요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얘네들도 주요 이용자가 될 수 있겠죠. 이용자가. 재무제표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규정상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딱 시작하면서 주요 이용자는 얘네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얘네는 아니구나. 이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제 경영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경영진은 주요 이용자로 제외시켰는가? 자, 경영진은 나오고 있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한 회사의 기업의 특수관계인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꼬라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보고,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자, 이 문구도 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죠.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목적이니까 뭐예요? 목적.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뭐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자,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는 좀 눈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제공돼야 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이게 100%, 100%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자, 그 다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 이거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칠판에다 이걸 썼을까요? 그대로. 어라? 이게 MVP예요.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기업 가치는 이런 재무보고나 재무제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기업의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판단해요. 일명 우리 주가라고 그러죠. 주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재무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무보고에서 어떻게 이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얼마야, 실질 가치는 얼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산부채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 문구가 희한하게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한계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제일 중요한 건 추정이겠죠. 추정 같은 거에 근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정확하게 그냥 실제 현상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회계적 어떤 그 가치들이 회계적 어떤 그 뭡니까 금액들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개입이 돼요. 우리 재무 보고에는. 근데 그걸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충당부채, 그다음에 뭐 대손 추정률,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같은 거 다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번 목적 재무 보고에 제공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공 정보.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큰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이라도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는 소설 읽듯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타이틀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구나. 이 큰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 시간에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정도.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 자원, 청구권. 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경제적 자원은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일명 내 거예요. 내 거. 이 내 거, 네 거, 내 거 할 때 내 거. 이 내 거.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재무제표에 자산이에요. 자산.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다음 청구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청구권. 이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받을 거. 그죠? 줄 거, 받을 거 할 때 받을 거. 그다음 외상으로 누구한테 매출을 했다. 그러면 걔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매출 채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입니다. 채권 개념이 바로 청구권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제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성격,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유동성 그럼 뭡니까? 현금화 가능 속도, 현금화 가능성,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지급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회계학적으로는 부채의 상환 능력을 우리가 지급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몰라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현재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청구권이 있는 자들 간의 미래 현금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공자왈, 맹자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공 정보.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원, 청구권,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뜻이에요.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이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자산이나 채권이 뭐 천년만년 내 겁니까? 천년만년 내 자산이고 내 채권이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자산이라는 건 자산을 매각을 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채권이라는 건 회수, 그죠? 채권을 갖다 회수했다 하게 되면 또 소멸되는 거고, 이렇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총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채무상품, 지분상품, 채무상품, 지분상품, 금융자산 얘기는 뭐 뒤에 다 나올 거고, 이런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다 뭐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성과. 자, 재무성과, 일명 경영성과입니다.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겠죠. 우리 손익계산서 이런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기업의 순이익이 X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장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당연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발생기준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의 동안의 현금 수치와 지금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좋은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 흐름은 뭡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정보예요. 이 정보.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기업이 당장 아무리 순이익이 높아도 기업의 유동성, 즉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서 내일이라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과는 별도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돼요. 자,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의 현금 유입, 유출을 갖다 보면서 이만큼 현금이 들어왔다가 이만큼 빠져나가는구나. 그럼 다음 기, 미래에 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어떤 예측 같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을 평가하고 재무 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고. 자, 그 다음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다. 이렇게 돼서 자, 다섯 번이 아니라 5번. 자, 기타 변동에 대한 정보예요. 재무성과 뭐 이런 것들 순이익 정보가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변동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추가적인 소유 지분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다. 우리 지분 얘기는 다 뒤에서 금융자산, 자본 이쪽에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은. 예.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죠? 제가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재무제표에 어떤 걸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겠구나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웬만큼 좀 했으면, 회계 원리 좀 했으면, 그죠? 자,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까? 자산, 채권, 무슨 이런 변동, 이런 것들은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얘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앞으로 저는 FP라고 씁니다. 재무상태표. 길어서 팔 아파서 못 써요. 자, 그 다음 재무성과, 경영성과, 즉 순이익에 대한 정보입니다. 뭡니까? 포괄 손익계산서. 앞으로 저는 CIS라고 쓰겠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안 쓸 거예요. 자, CIS. 포괄,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제가 잘나가지고 유식해가지고 뭐 잘난 척하려고 영어 쓰는 거 아닙니다. Comprehend Income Statement 이렇게 말해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CIS로 쓸 겁니다. 자, 그다음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 뭐 당연히 우리 뒤에서 보게 될 현금 흐름표를 통해 제공이 돼요. 그다음 순이익 이외의 자본 변동에 대한 기타 변동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보게 될 자본 변동표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관련 정보가 제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지루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그냥 회계 처리 촥촥 해가면서 계산기 딱딱 여러분 뜯을 수 있게 그런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좀만 참아주십시오. 꾹 참아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꾹 참고.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